셀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답보다 조금 작은 답을 골랐거나 혹은 답보다 조금 큰 값을 골랐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답에다가 몇을 곱해야 됐는데 안 곱했거나 혹은 답에다가 뭘 더 곱해서 틀렸거나 그런 거잖아. 그지? 그게 문제야. 그지? 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세 가지야. 빠짐없이 세야 돼. 이건 덜 셌다는 거지. 이건 덜 세서 문제야, 그지? 그럼 더 세서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는 중복돼서 세서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센 걸 또 셌다 이거지. 또는 아니면 내가 세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셌다 이거죠. 할 것을 안 세야 돼. 그지? 돼? 그럼 이걸 그러니까 이 함정들에 안 빠지려면 내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기준이야. 드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황을 분류했을 때, 사건들을 분류했을 때, 그 기준, 그 분류된 상황들 안에서 다 뭐 되고, 안 새는 게 없어지고, 이 각 상황당 그러니까 중복되는 상황도 없고, 되니? 세지 말아야 할 것도 없는 그 기준을 딱 잡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기준을 잘 둬서 기준에 의한 분류를 해야 되거든. 되니? 그러니까 저 기준 잡는 게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생각이야. 첫 번째 내가 경우의 수를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어떻게 셀 것인가. 맞아. 첫 번째, 기준에 의한 분류를 잘하면 돼. 기준을 잘 잡으면 돼. 됐어? 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가 거의 한 80%의 문제들은 다 이럴 거야. 되니? 근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굳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1번으로 처리가 가능해. 1번의 방법으로. 근데 좀 더 빨리 하기 위하면. 뭐냐면, 여사건이란 걸 생각할 거. 그러니까 내가 기준을 놓고 분류를 다 했어. 근데 그 분류된 상황들이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럼 이 세야 될 거를 세지 말고, 세지 말아야 할 걸 봤더니, 얘는 분류가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세서 전체에서 빼주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 세지 말아야 될 것을 분류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의한 분류라는 건 내가 세야 할 걸 분류해 보자 이거야. 여사건이라는 거. 세지 말아야 될 것이 분류가 더 적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물론 전체도 세야 되겠지만. 이거 돼? 그러니까 여사건을 밟지 그냥 세야 될 걸 분류할지가 있고 세 번째, 포함 배제의 원리를 쓸지야.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다 세. 다 세. 전체 그냥 다 세버려. 되니? 그 안에서 배제, 중복해서 센 거나
되니? 또는 세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때 그것만 따로 세서 빼달라 이거야. 되니? 그러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지. 집합인데 A와 B의 원소의 개수를 세달래. 우리 어떻게 했어? A 다 셌고 B 다 셌고 근데 중복해서 두 번 셌죠. 그걸 빼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A급이면 따로 세서 빼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도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거. 사실. 돼? 한 번 더. 그러니까 이걸로 대표적인 문제가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대. 정의역의 원수 1, 2, 3이고요. 공역의 원수 1, 2, 3, 4, 5래. 되니? 함수 중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세달래. 세줘봐. 거꾸로 해야지. 미안해. 다시. 1, 2, 3, 4, 5고 1, 2, 3, 2. 됐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야, 봐봐. 이걸 포함 배제로 일단 가볼게. 그러니까 이거야. 전체는 3의 5승가지지. 거기서 뺄 거야. 치역이 두 개인 것과 치역이 한 개인 걸 뺄 거야. 오케이? 치역이 두 개인 건 그럼 1, 2만 선택받거나 1, 3만 선택받거나 2, 3만 선택받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3배를 할게. 됐어? 그럼 1, 2만 선택받았다고 해봐. 그럼 모든 애들이 다 어디로 갈 거야? 1 또는 2로 가지. 3은 안 갈 거야, 이제. 됐어? 그 2의 5승까지 됐어? 되니? 근데 그 중에는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자, 잘 들어. 치역이 두 개야. 그럼 그 치역 두 개가 1, 2였냐? 1, 3이었냐? 2, 3이었냐? 세 종류가 있지? 그럼 하나를 세서 세 배로 하면 되겠다, 그지? 자, 1, 2가 가는 걸 1, 2로 가는 걸 셀게. 자, 1과 2로만 가. 2에 5승 됐어? 근데 빼기 몇 해야 돼? 2를 해야 돼. 왜? 아니, 다 1로만 가거나 다 2로만 갈 수도 있잖아. 이 안에. 그치? 그럼 치역이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되니까. 이것도 다 세고 빼준 거죠. 이게 포함 배제라는 거야. 내가 세지 말아야 할 것이거든. 그잖아. 한 개인 건 1로만 가거나 2로만 가거나 3으로만 가는 세 가지가 있죠. 답이에요. 243 빼기 90 더하기 3 150. 이게 포함 배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네가 하던 방법으로도 가줄게. 네가 하려고 시도했던 게 뭐냐면 분할 분배라고 했던 거. 분할과 분배. 고1 때 배웠다. 조합할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1, 2, 3에게 갈 거야. 되니? 그럼 세 묶음을 만들어 줄 거야. 되니? 그럼 세 개, 한 개, 한 개로 묶음을 만들거나 두 개, 두 개, 한 개로 묶음을 만드는 거지. 이거 됐어? 그럼 잘 들어. 아직 묶음만 만드는 거야. 묶음만. 5C3 곱하기 2C1 곱하기 1C1 됐나? 이거 중요해. 곱하기 2팩분의 1. 그치? 안 되지. 자, 잘 들어. 잘 봐. 이렇게 5개가 있어. 잘 봐. 여길 봐야지. 여길 봐.
여기 다섯 개가 있어. 셋, 네. 하나, 하나. 네. 한 것과 이렇게 지금 조를 짜는 것과 잘 봐. 다시 셋, 셋, 네. 하나, 하나 한 것. 아, 같은 1. 그치. 걔네들은 순서가 의미가 없는데 저기에는 순서가 들어가 있거든. 네. 그래서 1, 1 두 개가 배열되는 걸 나눠준 거야. 네. 이거 이해갔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분할이야. 곱하기 이제 묶음 3개가 됐지. 네. 그걸 1, 2, 3한테 나눠줄 거지. 네. 3팩. 나눠줄 거잖아. 그러니까 새 덩어리를 만들었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 이렇게 했어. 네. 너 어디로 갈 건데? 모두 1로 갈 거야, 2로 갈 거야, 3으로 갈 거야? 세 가지지. 두 가지죠. 한 가지죠. 아, 네. 됐어요? 네. 자, 똑같아. 음. 5C2 곱하기 3C2 곱하기 1C1 곱하기 2팩분의 1 돼요? 네. 곱하기 3팩 하는 거 됐어요? 네. 자, 계산해 볼까? 12이니까 까지죠? 네. 곱하기 6, 60 됐죠? 자, 13, 3, 그죠? 네. 90 됐죠? 오. 이건 포함 배제가 아니라 뭐였어? 엄밀히 따지면 분류를 한 거죠. 덩어리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셋 중에 그러니까 내가 세야 될 걸 다 분류할 거냐? 아니, 내가 세지 말아야 할 걸 분류할 거냐? 아니면 중복되는 거기서 이제 기준에 의해서 나눌 때 중복되는 게 생기거나 세지 말아야 될 게 필연적으로 생길 때 되니? 내가 잡은 기준에서 그렇게 생길 때 그럼 다 세고 중복해 있는 거 또는 세지 말아야 될 것을 빼줄 건지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할 거라고. 이 셋 중에 하나로 갈 거야 일단. 어떻게 셀 것인가에 관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야. 아 뭘로 그러니까 자 뭘로 갈까? 붙어야 알지 알겠지. 자 두 번째 고민하는 건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그러니까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서의 경우의 수들을 구하고 그걸 더할 거냐 곱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배울 때도 맨 처음 나온 얘기고 그리고 고1 때 순열조합 배울 때도 맨 첫 번째 나온 얘기야. 이게 먼저 나와 원래는. 그러니까 교과서나 그런 데서는. 근데 그보다 나는 이게 먼저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오케이? 자, 봐. 고1 니네 때는 저거였잖아. 2학기였잖아, 경우의 수가. 얘네 때는 1학기 기말범이야. 봐. 교과서나 문제집들이나 애는 다 이런 식으로 나와. 합의법칙, 고배법칙에 대해서.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라 이거야. 맞죠?
잇따라 일어난대. 그럼 잠깐만. A 다음에 B가 일어나건 혹은 B 다음에 A가 일어난다는 거잖아. 잇따라 일어난다는 거. 네. 그건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지. 네. 같은 말 아니야? 얘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며. 그럼 더하라며. 그잖아. 그 잇따라 일어난다는 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거나 혹은 B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A가 이어서 일어난다 이거잖아. 그럼 이 두 사건은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이씨, 같은 말이라고. 말이. 그러니까 이래서 헷갈린다고.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건지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예를 들게. 서울에서 부산을 갔고 제주도를 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뭐 KTX를 탈 수 있고, 되니? 무궁화호를 탈 수가 있고, 고속버스를 탈 수 있고, 어, 아시아나항공을 탈 수 있어. 됐어? 자, 그리고 부산에서 제주 갈 때 대한항공을 탈 수 있고, 진에어를 탈 수 있고, 되니? 혹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있다고 쳐봐. 됐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의 수야.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부산에서 제주로 갈 거야. 몇 가지야? 어? 12가지. 잘 생각해. 몇 가지야?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가 제주로 가는 경우. 12가지. 12가지. 뭐 했어? 4 곱하기 3을 했지, 너. 잠깐만, 다시 생각해봐. 서울에서 부산을 가. 부산에서 제주를 가. 동시에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라며. 그잖아. 그럼 답은 몇인데? 12가 맞단 말이야. 그잖아. 그 이 말 때문에 헷갈린다고. 오케이? 잘 봐. 그래서 보통 학원들에선 뭐라고 가르치냐면 A와 B가 두 사건 A와 B가 있는데 되니? 네. 서로 영향이 있으면 더하라 그래. 서로 영향이 없으면 곱하라 그래. 돼?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랑 부산에서 제주 가는 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뭘 선택하든 부산에서 제주 갈 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잖아. 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이 없지. 그러니까 곱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 자, 조건 하나 걸게. 같은 운송수단은 2번 이상 이용하지 않아. 같은 운송수단은 2번 이용하지 않아. 즉, 뭐,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뭘 탔어? 아시아나를 탔어. 그러면 부산에서 제주 갈 때 대한항공이나 진에어를 못 타. 뭐만 타? 배만 타. 그지? 됐어? 네. 그러니까 이건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뭘 선택하냐를 가지고 그거에 따라 부산에서 제주 갈 때 선택 가지수가 달라지는 거잖아. 선택하는 할 수 있는 경우가. 그럼 이건 영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요. 있지. 그럼 다시 또 뭐 해야 돼? 더해요. 더 해야 되네. 근데 봐봐. KTX 무궁화 고속버스를 선택했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되지. 그러니까 3 곱하기 3가지야. 그지? 됐어? 그리고 아시아나를 선택하면
무조건 배를 선택해야 돼, 그지? 1 곱하기 1이야, 그지? 잠깐만,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사건과 부산에서 제주 가는 사건 두 가지가 있잖아. 그 사이에선 뭐 했어, 지금? 저요. 곱했잖아, 지금. 맞잖아. 네. 또 헷갈린다는 거지. 이게 영향이 있으면 더 하라는데, 이게 갑자기, 여긴 또 왜 갑자기 곱하고 앉았고, 이게 문제가 더 복잡해지면 더 막 골치 아플 거란 거지. 이해가?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합의법칙, 고배법칙이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잘 들어. 이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문제가 펼쳐지냐면, 그러니까 원서에 영어로만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야. 이 개념이.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거에 맞는 단어나 이걸 찾기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 쓰여 있는 말들이 되게 헷갈린다고. 되니? 자, 내 방법을 따라해. 알겠어? 잘 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건, 되니? 사건들 간의, 오케이? 순서를 결정하는 것부터. 야, 되니? 만약 문제에서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서울에서 부산 먼저 가고 그 다음 부산에서 제주 가. 라고 정해져 있으면 뭐 할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안 정해져 있어. 그럼 내 스스로 정해. 오케이? 순서를 결정해. 알겠지?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걸 봐. 사건들끼리는 곱할 거야. 이 사건과 이 사건은 곱해. 전 사건과 이게 지금 순서가 결정됐으니, 되니? 먼저 일어나는 사건을 선사건이라고 할게. 되니? 선사건과 후사건들끼리는 곱할 거야. 알겠니? 됐죠? 세 번째. 자, 선사건의 선택에 따라, 되니? 후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됐어? 선사건의 상황을 분류해. 됐어? 그리고 잘 들어. 여전에 선사건과 후사건끼리는 뭐 할 거라고? 곱할 거야. 그리고 분류된 상황들의 경우의 수들은 더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야. 자, 선사건 뭐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 후사건 그 다음 뭐야? 부산에서 제주 가는 거. 뭐 사건이 더 붙을 수도 있겠죠. 자, 선사건이 비행기를 타냐, 비행기를 안 타냐에 따라 나눠지잖아. 네. 그지?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서 한 가지야, 그지? 그럼 여기도 한 가지야. 선사건과 어쨌건 후사건이잖아. 곱해. 돼? 선사건에서 비행기 선택하지 않아? KTX 무궁화호 고속버스 세 가지야. 돼? 그럼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죠. 곱해. 나누어진 상황끼리 더하라 이거.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게 동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t the same time이 아니야. 원서에는. 그러니까 이거야. 선사건, 후사건. 그러니까 선사건이냐 후사건이냐 이 선사건 안에서의 상황이 분류되는 거야. 그걸 동시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해가? 이게 선후가 지금 얘네는 그 타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순서에 관한 얘기. 요 사건, 그다음 요 사건. 그러니까 요 사건 안에서 나뉘어져 이건 동시인 거야. 오케이? 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동시라고밖에 말을 못했던 거지.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와 여기가 그러니까 그걸 요 사건 그다음 요 사건을 그 학원 강사들이 이게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또 그러니까 또 헷갈려 하는 거지. 이해가? 자, 그러니까 옛날 수능 문제로 이런 게 있었어. 자, 정상이야, 입구야, 산이야, 등산로야. 등산로가 A, B, C, D, E 5개가 있었고. 됐어? 네. 이해가?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어. 최근에 걔네 헤어졌다며? 얘는 헤어졌다며? 어? 뭐라고? 맞아. 어. 자, 얘네 둘이 등산을 할 거야. 네. 근데 헤어졌잖아. 네. 첫 번째.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오케이? 네.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수영이 B로 올라갔어. 그럼 경호는 B로 안 올라가고 딴 길로 올라가야 돼. 오케이? 두 번째, 각자 올라온 길로 내려가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됐어? 구할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왜요? 아니니까. 많이 비껴봤어요. 어, 봐봐. 헤이.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아씨, 이거 연결이 안 돼 있었어? 어? 돼 있는데? 헤이. 수영이 올라가. 경호가 올라가. 누가 먼저 올라갈지는 지금 순서가 상관없잖아, 원래.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영이 올라가는 걸 먼저 할게. 그 다음 경호가 올라가. 됐어? 됐니? 그랬다 수영 내려가고 경호 내려가. 이렇게 내가 순서를 잡아. 사건들 간에. 수영이 올라가. 몇 가지? 5가지, 5가지. 경호는 그럼 이제 몇 가지? 4가지. 4가지지. 자, 얘가 수영이 일로 올라가고 경호가 일로 올라갔다 쳐봐. 수영이 내려가. 네, 몇 가지? 4가지. 4가지지. 그럼 경호는 몇 가지인데? 4가지 아니면 4가지. 그치, 그게 달라지잖아. 수영이 어디로 내려가냐에 따라 경호가 내려갈 수 있는 가지수가 달라지잖아. 그치? 내가 이 얘기야. 선사건의 선택이 분류된 아, 저 안 곱했어요. 선사건의 선택에 따라 후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선사건의 상황 분류를 하라는 거야. 지금 수영이가 경호가 올라온 길로 내려가면 경호가 내려갈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돼? 수영이가 일로 내려갔어. 그럼 경호는 수영이가 내려가는 길 빼고 내가 올라온 길도 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공교롭게 겹쳤네? 그럼 4가지가 되는 거지. 수영이가 경호가 올라온 길로 갔다면 4가지야. 그치? 이해가? 근데 그걸로 안 갔어. 안 가는 건 C 또는 D 또는 E로 갔다는 거잖아. 봐야지. 1로 안 갔다는 건 C 또는 E 또는 D 또는 E로 갔다는 거잖아. 그 아까 원래 수영이가 내려가는 길을 몇 가지라고 했어? 네가 4가지라고 그랬잖아. 그 4가지를 이렇게 1가지, 3가지를 쪼개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예를 들어 1로 내려갔다면 경호는 이 길 못 가고 이 길 못 가잖아. 3가지죠. 곱하고 더하고 이거요.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몇이야? 260까지네, 그지? 이해가? 자, 헤이. 뭐 대표적인 거 있죠. 고1 때 나왔다. 색칠하기. 이 케이스. A, B, C, D, E. 오케이?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판이 있어.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 그니 각 영역에 색칠할 거야. 한 영역에 하나만 색칠하겠지. 이때 인접한 영역은 구분이 가야 되니까 다른 색을 사용할 거래. 그니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일부 또는 전부라는 건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됐어? 근데 인접한, 즉 변을 공유하고 있는 건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돼. B와 C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B와 D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돼, 그치? 됐어? 자, 세보자. A, B, C, D, E. 되니?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B 몇 가지? 4가지, C 몇 가지? 3가지, D 몇 가지? 3가지.
세 가지. 이 몇 가지? 세 가지. 오케이. 곱하면 답이겠죠? 됐니? 답이야. 됐어? 요 조건 똑같아. 여기에, 여기에 색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볼게. A, B, C, D, E가 있어. A 몇 가지? 다섯 가지. B 몇 가지? 네 가지. C.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그치, 여기서 나누는 거지. C가 뭐냐에 따라서 D와 D에 뭘 색칠할지가 달라지니까, 그지? C가 A와 같은 색이라면 한 가지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하나, 두 개니까, 그지? 네. 얘는 두 개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죠. 네. E는 몇 가지? 세 가지. 그치, A, D 피해야 되니까, 그지? 네. 맞아? A랑 C랑 다르면 C 입장에선 A 피하고 B 피하고 몇 가지? 두 가지. 아니지, 그러니까 A, B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지. 아, 네. 그리고 D가 두 가지가 되죠. 네. A, B, C 세 개 피해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E는 A, D만 피하면 되니까 세 가지죠. 네. 더하고 곱하라 이거지. 이거야. 합의 법칙, 고백 법칙이라. 이해 갔어? 됐니?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 알겠어? 됐죠. 이제 세 번째야. 세 번째 내가 고민하는 건 문제를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이 이거야. 공식을 사용을 할까 말까야. 경우의 수를 세는 공식들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야. 돼? 네. 그러니까 않겠다는 것도 괜찮아. 직접 세겠다는 거야. 아, 이게 꼭 나쁜 방법은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공식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되니?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n과 r이 뭔지를 구분하는 거야. n과 r을 구분하는 게 우리 할 일이야, 첫 번째. 근데 고1 때까지는 저게 큰 의미가 없었어. 고1 때는 무조건, 그러니까 두 수 중에 크거나 같은 게 n이야. 작거나 같은 게 r이야. 되니? 근데 고2 때 배우는 게 등장을 하면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n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n이 작고 r이 커지는 상황들도 이제 펼쳐질 거라는 거지. 그럼 뭐가 n이고 뭐가 r인지를 헷갈려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안 잡고 가면. 되니? 자, n은 선택지야. r은 시행의 수야. 그 선택하는 행위를 몇 번 할 것이냐, r은. 되니? 내 눈앞에 몇 개의 선택지가 있는지가 n이고, 그래서 그 선택하는 행위를 몇 번을 할지가 시행의 수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 고전적인 거 있어. 고전적인 문제. 편지가 5통이 있어. 편지 5통이 있어. 우체통이 3개가 있어. 되니? 우,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경우의 수야. 몇 가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헷갈리는지를 얘기해봐. 뭐가 고민이 돼? 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야. 그거랑 다른 거예요? 다르지 않아? 서로 다른 편지 5개가 있고 서로 다른 우체통 3개가 있어. 네. 응. 아, 15. 아니야. 아, 아, 그 제일 이해 못한 애들이 하는 답을 냈네. 말하지 말걸 그랬어요. 음, 맞아. 그랬으면 15나 25가 나올 리가 없잖아. 음, 그러니까 보통 고민을 하는 게 얘냐 얘냐야. 3회 5승일까 5회 3승일까? 5에서 답이 5회 3승. 3회 5승이야 이 자식아. 봐. 네, 뭘 선택하냐야. 네. 편지를 선택해 우체통을 선택해. 우체통. 그치 우체통을 선택하지. 여기에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편지를 갖고 있겠지. 첫 번째 편지를 갖고 어느 우체통에 넣을까 선택을 하지. 네, 두 번째 것도 3가지. 그치. 네. 이게 선택지라는 거야. 그치. 이 선택하는 행위가 몇 번이냐는 거지, 이게. 이해가 돼? 선택지가 뭔지, 시행의 수가 뭔지부터 구분을 하는 게 우선이야, 알겠지? 이제 곧 하겠지만 이걸 3파이오라고 부르. 오케이? 자, 두 번째. 어떤 공식을 쓸까요, 이제? n과 r을 구분했으면. 됐니? 4가지 공식이 있어. 중복순열, n 파이 r. 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됐니?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됐니? 됐죠? 두 번째. 중복 조합이라는 게 있어. NHR이야. 돼?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는 경우의 수. 이걸 중복 조합이라고 해. 돼? 세 번째, 우리가 배웠던 순열이야. NPR이라고 부르는 거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되니? 마지막 조합이란 게 있었죠.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였죠. 되니? 계산법을 미리 얘기하자면 얘는 n의 r승이고요.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이고요. 얘는 n팩 n 마이너스 r팩이었죠. 얘는 n팩 r팩 n 마이너스 r팩이었죠. 돼? 자,
네 개 중에 뭘 쓸까는 지금 두 가지의 단어가 보여. 중복 허락이란 말과 배열이란 말. 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그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배열, 즉 순서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있냐 없냐 있냐 없냐로 나누는. 이게 n 파이 r인 거죠. 중복 허락하지만 배열은 의미 없는 거, 뽑기만 하는 건 NHR인 거죠. 중복 허락하지 않고 순서를 갖는 건 NPR인 거죠. 얘는 NCR인 거죠. 그걸 기준으로 나눌 거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이라고 출발을 해. 선택지는 다 구분이 간다 이 얘기야. 근데 만약에 선택지가 구분이 가지 않으면요? 그럼 그건 다 공식을 못 쓴다 이거야. 그건 공식을 못 쓰는 상황이야. 공식을 못 쓰고 직접 내가 상황을 다 일일이 나눠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기본적으로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세 단계를 거쳐야 돼. 세야 될 걸 상황을 분류할까? 아니, 그럼 세지 말아야 될 걸 셀까? 아니면 일단 다 세고 나서 내가 빼야 되는 걸 뺄까? 부터 고민하고. 그러고 나서 사건을 이렇게 봤는데 이제 어느 쪽으로든 가기로 했다면 갈 건데 이게 더할 건지 곱할 건지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건지를 또 고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거기까지 다 끝났어. 곱할 거야 더할 거야 나눠왔어. 그럼 이제 각 상황들의 경우수를 있을 거 아니야. 각 사건들의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셀 건데? 공식을 쓸 거야? 말 거야? 직접 다 셀 거야? 아니면 그냥 공식을 쓸 거야? 공식을 쓸 거면 뭐가 n이야? 뭐가 r이야? 선택지가 뭐고 시행의 수가 뭐지? 그러고 나서 네 가지 공식 중에 그럼 뭘 쓰지? 지금 이게 파이야 h야 p야 c야? 중복 허락해 허락하지 않아? 순서가 의미가 있어 없어? 그게 일단 기본 구조라는 거지. 기본 구조.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되면 뭐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니면 어려워지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게 지금 n의 R승이라는 것도 보이죠? 그죠? 우체통을 여러 번 선택해도 되거든. 우체통이 선택지잖아. 하나의 선택지를 여러 번 선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편지를 하나 넣었어. 또 넣을 수도 있잖아. 그게 중복 허락해서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1번 편지와 3번 편지가 있는데 여기 우체통 가고 여기 우체통 가는 거랑 이 우체통 가고 이 우체통 가는 건 서로 다른 경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고 그게 3의 5승이었잖아. 그지? n의 R승이었다 이거죠. 이해 가요? 되겠니? 네. 뭐 이런 얘기들이야. 앞으로 경우의 수. 근데 이제 고2 때 이제 순열 조합은 배웠으니 고1 때 순열 조합 배웠으니 배워야 될 게 중복 순열, 원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중복 조합 배울 거고 이항 정리 배울 거고 그럼 끝나 경우의 수. 근데 문제는 고2 확통이라고 해서 중복 순열, 원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 조합 이항 정리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만 그 뒤에 확률이나 통계를 구할 때 사용되지 않아. 그거 말고도 순열 조합도 다시 뛰어나. 똑같아. 오히려 확률과 통계에서 쓰이는 경우의 수는 순열과 조합이 훨씬 많아. 알겠지? 중, 저거 확통을 한번 배운 적이 아예 없나?
지금 얘기한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거 한 번도 안 들어봤나? 네. 아무튼 그래. 그러면 잠깐만. 지금 애매해서 이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할 거야. 이제 보면 중복순열 이렇게부터 나오잖아. 중복순열 같은 원순열이 빠졌네?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탁이 있어. 아, 이렇게 네 자리가 있다고 쳐. 아니? 원탁이 있어. 돌리면 똑같은 자리잖아. 네. 구분이 안 가거든. 네. 자리가. 여기에 네 명을 안 치는 거야. 몇 가지? 처음 봤어. 아니? 네 가지. 아니? 14가지. 14가지는 어떻게 나온 거야? 아, 자, 봐봐. 얘가 첫 번째 사람이 앉아. 네. 몇 가지야? 한 가지야. 다 똑같은 자리다 이거지. 네. 구분이 안 가잖아. 그럼 이 사람이 앉았어.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앉음으로써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마주 보냐가 달라지지, 자리가. 곱하기 3팩이다 이거. 오케이?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겠지. 그 예를 들어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여기에 6명이 앉을 거야. 몇 가지? 육 곱하기 아니에요. 1 곱하기 아니에요. 2 곱하기. 아니에요. 아, 잠시만. 2 곱하기가. 네. 돌리면 180도 돌리면 아니야. 돌리면 얘랑 똑같은 자리지. 180도 돌리면. 얘랑 돌리면 180도 돌리면 똑같은 자리 아니야? 네. 이렇게가 똑같은 자리지.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앉아. 어디 앉을래? 세 가지야. 곱하기 앉음으로써 구분 가니까 5팩이라는 거. 음, 그런 얘기들. 이 나오는 건데 니네 교육과정에서 빠졌나 보다. 좋겠네. 안 해도 돼서. 네. 그러면 잠깐만. 어? 얘는 순서를 먼저 생각했네. 그리고 나서 중복 허용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항 정리는 살아있네. 야, 씨, 니네 편하겠다. 원순열도 빠지면. 중복 순열하고 그 다음 시간에 순열 본격적으로 나가보면 되겠다. 잘하면 순열 아예 끝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잠깐만.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아, 모비율, 포병 비율이 들어갔구나. 아, 또 빡세겠네. 수능은 또. 그렇대.